인간의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사주, 그의 정해진 운명의 길을 통해 인간 본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한 남자.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운명풀이를 넘어 우리 사회와 인간의 탐욕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작은 정보, 단지 태어난 해만으로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극까지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를 통해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은 어쩌면 당신이 가진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는 수많은 방송 출연 경력을 가진 한 저명한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뜸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점을 볼 때는 생년월일과 이름을 모두 말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사람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는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누구를 봐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사람을 제 눈을 통해 읽어내는 것이니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미 죽은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인지 알고만 있다면 아주 적은 정보만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연인과 어떤 잠자리를 가졌는지까지 아주 내밀한 비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모든 것을 꿰뚫어봐서 뜨끔한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손님들도 많았지요. 저는 그녀의 자신감에 이끌려 즉석에서 그 시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고 그저 머릿속으로 한 사람을 집중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이와 성별 정도는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생년월일은 모른다고 말한 뒤 1963년생 남성을 마음속 깊이 떠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과는 결코 가까이 지낼 수 없는 부류의 인간입니다. 잘못 엮이면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다른 생각은 모두 지우고 오직 그 남자 생각에만 집중하세요. 기운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남자에겐 부모도 형제도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아내나 자식조차 자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꼭 칼이나 총으로 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 버리는 걸 의미하죠.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고 어떤 추악한 진실이든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데는 선수 중의 선수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반드시 무언가의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남의 밑에서 꼬리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아요. 생년월일이 전부 있다면 더 확실하겠지만 보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아우디입니다. 저는 아우디라는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엄청나게 발버둥을 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하지만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될 겁니다. 안 그런 척, 착한 척, 능력 있는 척. 도대체 왜 이렇게 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군요. 사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앉았다고 한들 그 밥그릇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밥이 넘어가겠냐는 말입니다. 결국엔 그 빼앗은 밥그릇마저도 모자라 이제는 밥을 짓는 밥솥까지 팔아먹게 될 겁니다. 저는 그녀가 말한 부모 형제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두목이 직접 나서서 칼을 휘두르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가야 할 감옥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처럼 이 남자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통찰은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1963년 계묘생. 참 재미있는 게 보이네요. 왜 그렇게 불쌍한 척을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저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고 자기가 힘들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짓밟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전부 거짓이에요. 그녀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방식을 묘사했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난 옛날 사람이지만 그 시절에도 나름 화려하게 살았을 겁니다. 만약 시골에서 자랐다면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짓밟고 일어섰을 것이고 도시에서 살았다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생하며 온갖 아양을 떨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징역 아닌 징역을 다녀온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징역 아닌 징역이라는 표현이 생소했던 저는 그 의미를 다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년원 같은 곳이죠. 미성년자일 때 큰 죄를 지으면 가던 그런 곳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회와 격리되는 감옥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통제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싹수가 보였어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갔을 테고 자라면서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남을 짓밟고 빼앗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짓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 문제, 그리고 사람을 죽인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조작, 은폐, 비리.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너무 많이,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직접 죽이지만 않았을 뿐 그의 탐욕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오직 저의 생각과 기운만으로 한 남자의 인생을 꿰뚫어보는 그녀 앞에서 계속해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비극적인 말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의 노년은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말년 운이 최악이에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겠지만 마지막은 어딘가에 갇히는 형국 혹은 죽는 형국입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호스를 몸에 꽂은 채 비참하게 누워있거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쌓아온 업보의 대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무속인의 놀라운 영적 통찰을 통해 권력을 향한 탐욕과 타인을 향한 잔혹성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가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를 나눈 가족마저 걸림돌로 여기는 비정함,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게 기생하며 살아온 교활함,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끝에서 기다리는 비참한 최후.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삶은 결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던지는 울림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운명과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깊은 성찰과 평온이 함께하기를